원래 법사위원장 후보가 2명이었대요. 박지원 의원하고 추미애 의원. 법사위원장은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잘 나가고 딱 하잖아요. 이럴 때 약간 수그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원내대표예요. 그래서 사실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성 법사위원장을 선택해서 당대표의 그걸 약간 견제하려는. 당내 또 삼각 견제가 또 있을 수 있다. 정청래 당대표도 사실은 이른바 뭐 독고다이잖아요. 그렇죠. 추미애 대표한테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안 됩니다. 안 돼. 네. 그리고 육선이에요. 육선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재선일 때 아마 컨트롤 안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상황에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고 봐요. 얘기 나온 김에 추미애로 넘어가시죠. 예. 나는 그 한 가지 네. 예측하겠습니다. 그렇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 국회에 법사위원들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것 같습니다. 서울구치소. 그냥 이렇게 네. 잘 있나? 그 맞을 것 같아요. 역시 맞을 약 것 같아요. 올리려고 약 올리려고 재소자들 현황 파악하고 그러려고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울구치소가 특히 윤석열 안 전 갔으면 대통령 좋겠어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뭔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갈 것 같아. 네. 뭔가 이렇게 추미애 위원장이 그 약간 색채가 뭐냐면 뭐 팬티바람이라고 내가 봐야겠어. 어딨어? 서울구치소장이 너무 이거를 그렇지. 교정을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러 갈 겁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현장 점검 차원에서 좀 갈 것 같아요. 가서 그러겠죠. 이제 윤석열이 막 이렇게 막 속옷바람으로 안 나갔다면 부정 속옷 같은데 저거는 속옷이 아니야.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부정- 가짜야 무조건. 아니면은 이제 독방에 있는 재소자들 같은 경우에 네. 어떻게 좀 관리하고 있느냐. 뭐 그렇게 은근히 돌려서 까게 맞을 하지 것 않을까. 같아요. 그럴 수 근데 안 있죠.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갈 것 그러니까, 같아. 이재명 그러니까 제가 뭐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닌데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는 안 가시는 게 나아요. 뭐 국민의힘을 위해서는 가는 게 좋고. 알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야 올라오자마자 이번에 월화수 아주 그냥 정광석화처럼 바바박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쨌든 이춘석 법사위원장 그건 잘했죠. 정리 잘하셨어요. 오늘 제명까지 좌락 갔어요. 네, 빨리빨리 한 것은 잘한 것이고 정말 당뿐만이 아니라 정권 자체, 진영 자체가 화들짝 놀란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한 법사위원장, 국회의원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주식과 관련돼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그렇죠. 개미 투자자들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맞아요. 뭐야 이것들은 권력이 있다고 정보를 안다고 미리 사고 팔고 그렇게 차명으로. 이거 뭐야 도대체? 음. 우와 뭐 5천 시대?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지들끼리 뭐 다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빨리 꼬르기 자르기 잘했다. 빨랐어요. 박수 말랐어요. 네. 저도 잘했다고 봐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아주 엄정하게 수사해라라는 그렇죠. 메시지를 냈잖아요. 되게 잘했다고 보고 근데 이게 그만큼 심각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지지율도 높고 이건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물론 문재인 정부 초기 때도 지지율이 높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높은 초기의 지지율이 특히 정말 평가해야 할 만한 일인 게 사실은 반 이재명 정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많았지. 남아 대선 있었죠. 전까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김문수 후보가 41%의 득표를 가져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실제 된 다음에는 반 이재명 정서를 상당히 누그러뜨릴 정도로 실용적으로 잘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정권에서 이전에 초기에 더 지지 높았던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존의 대선까지 이재명 정부가 받았던 이재명 대표가 당시 받았던 후보가 받았던 이런 정서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높게 평가할 만한 국정 한학의 그렇죠. 국정을 잘했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말씀 죄송한데 정청래 의원이 그 이춘석 의원하고 굉장히 친해요. 당대표 비서실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대선 후보 비서실장. 후보도 했고 이분이 이제 사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한번 쉬고 들어왔기 때문에 뭐 18대 19대 이때 이제 의원 같이 하고 했기 때문에 나름 이 과거에 그렇죠. 이제 했던 되게 가까운 친명이에요. 네. 열린우리당 시절 뭐 네. 이때부터 그래서 나름 스토리도 있고 한데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읍참마속의 느낌으로 그렇죠. 갔는데 제 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게 이제 어제 탈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제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할 수도 있는데 제명하고 탈당의 효과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을 나간 거니까. 다르죠. 아니, 어차피 나간 거고 국회의원을 제명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체 그럼 의회가 해야 되는 거고. 당원 제명. 네, 그러니까 당에서 나가면
어쨌든 간에 저 끝단에는 이춘석 의원은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게 이 징계의 이제 포인트라고 보는 건데 이 징계가 윤리심판원이 있고 긴급 징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센 걸 골랐더라고요. 윤리심판원 패스하고 시간 걸리니까 긴급 징계로 때렸는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요거 때리잖아요. 요게 나중에 복당이 안 됩니다. 어차피 복당 힘들어요. 네, 그죠. 어차피 인생 끝났는데 정치 못 인생은 받아요, 이제. 네. 공천도 못 받는다고 봐야 되고 이게 너무 큰 문제여서 네.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큰 그쵸.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특히 주식시장 이재명 후보가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가장 눈으로 보이는 게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지만 그게 주식시장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세법 개정안 논란 있고 여기다 이게 터졌다? 엄청 큰 거죠. 양도소득세 또 50억, 10억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부글부글한 와중에 이거 터지니까 이제 그렇죠. 휘발유 그래서 부었었죠 사실은. 빨리 대처하는 게 정석이었는데 정석대로 빨리 대처했다고 봐요. 그리고 연타로 그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법사위원장 후보가 2명이었대요. 박지원 의원하고 추미애 의원. 근데 이제 강대강 전략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는 긴급 징계로 때리고 또 하나는 추미애 의원을 앉혀가지고 강강을 딱 놨다고 하더라고요. 정청래 근데 의원이. 그건 제가 알기로 법사위원장은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상임위니까 그쵸. 원내 일이니까.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강성 잘 나가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약간 수그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존재감이 줄어들어요. 그치. 그게 원내대표예요. 아, 그치. 김병기 원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내부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성 법사위원장을 선택해서 당대표의 어떻게 하면 뭐랄까요. 일극 체제. 그걸 약간 견제하려는. 당내 또 삼각 견제가 또 있을 그렇죠. 수 있다.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한 게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가 한 게 아니고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결정한 거예요. 제가 들을 때는 몇몇 조언을 듣고 결정한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와 발을 맞췄다기보다도 너무 대표 위주 체제로 가면 원내는 너무 우리가 힘을 잃는데 그래서 낸 원내의 궁여지책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 뭐 어느 정도의 뭐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자기 고집과 신념이 강한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정청래 당대표나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법률안 그런 것들을 강하게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야당과의 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없죠. 더 무시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정청래 당대표보다 더 내란 세력이라고 짐승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할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 구도에서는 또 필요한가요? 왜냐하면 제가 추미애 그 당대표의 안타까운 시절이 몇 개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김경수 대선 후보 날린 사람이 결과적으로 드루킹 사태 때 누가 고발했습니까? 추미애 당대표가 경찰에 고발해서 우리 편이네. 그 평창 올림픽 때 그 고발해가지고 그 해에 난리 아주 평창 잘 돼가지고 막 하다가 6월달에 특검 나와가지고 결국 유죄가 나왔어. 드루킹 유죄가 나온 거예요. 그 문재인 정권 지지율 진짜 서슬퍼럴 때 막 80% 나올 근데 때.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꿈을 꿀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국회의장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경기도지사를 그 얘기 나오죠, 노리고 지금.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당의 눈치도 보고 논의도 하고 예전처럼 그냥 막 독단적으로 막 고집 부리면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 당내에서는 좀 논의하고 호흡 맞추고 야당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전략을 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왜냐면 정치인 꿈이 있으니까. 추미애 대표가 예전에 대표였죠. 네.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말도 안 들었어요. 그 당대표 때 문 걸어가 잠그고 조국 수사 때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네. 핸드폰 끄고 잠적해 버렸어요. 그리고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이 연락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정청래 당대표도 사실은 이른바 뭐 일본 말에는 독고다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도 이제 탕하 느낌이 있는데 지금 근데 탕여라고 해야 되나? 탕하 대신에 추미애 대표한테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안 됩니다. 안 돼. 네. 그리고 6선이에요. 제가 보니까 정성호 의원이 5선 아닙니까? 네. 이춘석 법사위원장 4선이었어요. 네. 그래도 선수의 컨트롤이 있거든요. 근데 6선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못하죠. 당대표도 지금 그 아래인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재선일 때도 아마 컨트롤 안 될 거예요. 그건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상황에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 아, 네? 그럴 수 있겠네. 지금 힘들죠. 민영배 검찰개혁 TF에서 안을 내놓은 오늘 뭐 어디 신문에 인터뷰 있던데 내놓은 거 보면은 상당히 세게 가고 특히 특수수사가 중점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도 변호사들 만나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 처리 기간이 한 두세 배씩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없는 거예요. 사실 검찰이 수사 제기, 개시, 수사 종결 이것까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옛날에는 경찰이 사건을 묵혀두잖아요. 피해자가 있어요. 경찰에 접수를 해서 고소해서 했는데 경찰이 이걸 제대로 수사 안 해요. 그럼 검찰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사건이 있으면 검사가 독촉을 해요. 형사부에서. 그러니까 형사부에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경찰에서 계속 진척이 안 된다? 그러면 검찰이 그냥 가져와요. 야, 넘겨.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서 그냥 수사를 하거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수사가 아니고 형사부 문제인데, 근데 지금은 이 지휘가 안 돼요. 그죠. 나중에 경찰이 송치를 해야 이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안 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그건 네 의견이고 알았어. 그러고 또 갖고 있대요.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간단한 사건 같은 게 3년씩 간다는 거예요. 아, 그 얘기 나오죠. 검수완박이 그게 그래요. 네, 애매하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형사 사건에서 수사 지휘권은 검찰이 있어야 된다. 물론 특수사에 잘못된 점이 많지만 그런 부분은 있어야 돼요. 이게 재심 전문 변호사인 김준영 변호사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뭐 고소인 제한 보안 수사 요구할 때 고소인 제한 두는 게 있었는데 그건 뭐 사실 고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너무 민주당의 검찰 개혁이 너무 검찰 힘 뺀다는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런 민생하고는 멀어질 수 있다. 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두 분의 의견은 추미애가 사고 쳐서 보수의 엄마 역할을 또 할 것이냐. 세 번째. 또 거기까지는 그냥 사고로 친다 이거죠. 보수의 엄마까지는 모르죠. 보수의 이모가 될지 누나가 될지. 아니 어쨌든 그냥 네. 아니면은 좀 예전과는 다르게 좀 본인도 정치적인 꿈과 미래가 있으니 당과 아니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좀 논의해가면서 차분하게 사법개혁을 해나갈 것이냐. 그 점이 이제 관전 포인트겠네요. 포인트죠. 아니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제 취재원들이 민주당 사람들한테 제가 취재를 했거든요.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 법사위 여기가 설거지하는 곳이잖아요. 좀 상임위 중에 좀 러프하게 말하면 법안 올라오면 마지막 법사위 다 이제 올라오니까 거기서 뺄 거 빼고 뭐 위원 이런 거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본회의로 마지막 게이트 키핑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러면 사실 당 지도부와 지도부의 좀 미안한 말이지만 오더를 정확하게 이행해줘야 돼요. 맞아요. 내일 본회의 올리려면 오늘 해줘야 돼. 그렇지. 근데 추미애 그 의원의 전례로 봤을 때 과연 모든 법안을 김병기 정청래가 시켰을 때 좀 해주세요 했을 때 넘겨줄까요? 과연? 자기 고집이 있다. 10개를 올렸는데 나는 이거 죽어도 못하겠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했던 예시가 많아. 사실은 그 비슷한 예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당에 있는 의원들도 그렇고 당직자들도 걱정을 많이 하더라. 제가 전화를 해보니 그런데 맞아요. 대안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당에서 그럼 너 법사위원장 그만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또 그렇게 그것도 하면 안 물러나실 분입니까? 물러나고 그냥 다른 사람 시키면 되는 근데 거잖아. 원내에서 김병기 위원장 자기 원내대표가 사임해야 물러나게 해야 되고. 되는데 아, 그런가? 이거 선출직이에요. 네. 국회 2년. 본회의 선출직이지. 그러니까 사실 그러네. 짜고 치니까 있는 거지. 내가 그러네. 개기겠다고 하면 못 내린다니까 못 내리는 이거. 아, 그러네 또. 못 내려 이거. 골치 그렇죠. 아프겠네. 고수의 국회에서 어머니 역할을 표결하는 잘해 주십시오. 거죠. 그러면. 근데 내년에 지방선거에 아마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이 경기도지사 나가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맞습니다.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성격상 지금 장수현님 말씀대로 정청래 체제에서 공천을 받아야 되니 적당히 조율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이런 있겠네. 생각도 드는데 이분이 뒤를 안 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기도지사를 상당히 좀 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하고 싶어 하시오. 네. 하고 싶어 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과 판단할 수 있겠지. 그렇죠. 말 나왔으니까. 제가 볼 때 이 그림을 누군가 고도의 누가 그림을 짰어요. 제가 볼 때. 진짜? 네. 이 그림을 누가 짰어. 우연이 아닐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실시간 댓글에서 이제 추미애 당 대표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품평을 하니까 조금 비판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는 제가 비판한 게 아니라 당에서 걱정을 한다 이 소리는 아닙니다. 이 소리. 그건 꼭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저도 절반 정도는 겪어봤기 때문에.